아버지는 그냥 죽은 줄만 알았어. 우리도 죽은 줄만 알았지. 그 동척회사로 길을 들러가지고 대막땡이에 꼬반들 들른 동척회사로 내려왔다 하니까 어머니가 양쪽 손에 들고 나는 없고 동척회사를 가니까 딱 아버지 큰 제모시 차에 세 사람씩 해서 포동을 채워가지고 손을 묶었더란다. 그래서 차를에 올리면서 그 안이 묶은 손으로 어머니 나를 본 거라. 아버지가 봐서 이렇게 손 흔들리니까 것이 끝이 난 그냥 육질에 시꺼버렸잖아. 그냥 정말 아버지 얼굴을 난 한 번도 기억이 없으니까 이거 아버지를 너무도 나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 제사하는데 어머니 사진 한 장만 놓으니까 나가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이 사진을 나가 만들었어. 내가 잘해주는 건지 못해주는 건지 모르지만은 자식으로서 이제까지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설마 이 사람들을 다 죽으신가 원? 산 사람은 어실 건가? 아이고. 어머님이 나 솜씨도 알고 나 무슨 뭐 하는 것도 다 알건만은 아버님은 딸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뭐한 것도 몰람실 건데 오늘 왔다 가면은 꿈에라도 설명드려 주십사. 팔 한쪽 다리 한쪽 손 한쪽만이라도 나타난 혈액을 찾게 정말로 혼이 있거든. 올금년 안내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정말 한이 없습니다. 보상금이니 뭐니 나 그런 거 바르지도 않고 아버님 뼈 한마장만 아이고 내가 내 아비다 해가지고 한 번만 꿈에라도 싣고 와서 어디 있다고 말씀만 해주십소. 너무나 나도 한이 되고 가슴이 아프니까.
이제 건당해 가나니 한 달 두 달이 내가 더 이 걷는 것에도 내가 지장이 되고 변한. 아이고 이 나는 감기 전에 아버지 신체만 찾아주시면 원이 없구나. 난이 그때는 정말 내가 죽어도 아니었거든. 죽은 갈 때도 난 이 아버지 때문에 난 눈을 감아서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아. (1949년 3월부터 5월까지) 이어진 군경의 선무공작. 내려오면 살려준다. 그 말을 믿고 하산한 이들은 대부분 집단 학살됐거나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됐습니다.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방불명 희생자는 3천여 명에서 많게는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피해 실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시 우리 4.3 당시에는 제주도에는 형무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군법회의나 일반 재판에 의해서 실형을 받으면 육지 형무소로 끌려갔거든요. 특별법 제정된 지 27년입니다. 한 번도 조사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에 관한 어떠한 정보, 어떠한 실태도 알려진 게 없죠. 옛 정뜨르 비행장 일대에 대한 유해 발굴 사업은 1차 발굴에서는 유해 54구와 천여 점의 부분 유해, 유류품 60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해 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시 화북천, 제주국제공항 등 4.3 당시 학살터로 알려졌던 장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발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옛 정뜨르 비행장인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모두 3단계로 나눠 진행된 작업을 통해 400구에 달하는 유해가 대규모로 발굴됐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유해는 모두 417구.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 체열 정보 대조 작업을 통해 이 가운데 147명에 대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감식은 저희가 매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신원 확인이 되지 못한 분들까지 해서 매년 새롭게 추가된 이제 유가족 분들과 같이 해서 유전자 감식 대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유해 발굴보다는 유전자 감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감식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단일 염기 다형성 분석과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은 혈연 관계를 찾거나 훼손된 유해의 신원 확인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직계뿐 아니라 희생자 기준 8촌의 체열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전적 친밀성은 가까울수록 높고덜랑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 의미는 더 크죠. 결국 그렇게 유가족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뼈라는 특수한 그 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해는 오랫동안 땅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성이 진행이 된 상태여서 검사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완전하지 못한 검사 결과를 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지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일까?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분하고도 맞춰보고 이분하고도 맞춰보고 이분하고도 맞춰보고 그래서 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전에도 여전히 신원 확인이 더딘 것은 대조군이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는 2천여 명이 체열에 참여했는데 이는 전체 유족의 2%에 불과합니다.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특히 해외 유족들의 참여는 더더욱 저조한 현실입니다. 지금 시급하고 정말 저희가 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족분들의 체열입니다. 유가족분들이 체열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한 분이라도, 혹은 그 가족분들이 한 분뿐만 아니라 손주,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사촌, 조카들, 저희가 8촌까지, 반개 8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소리 없는 통곡이 흐르는 골령골에는 군인과 경찰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7천여 명의 원혼이 묻혔습니다.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6일 사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대학살. 희생자들은 여순 사건, 제주 4.3 등으로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4.3 희생자는 대략 300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처음 유해 발굴이 시작된 데는 2008년이고요. 3학살지에서 29곳, 5학살지에서 5곳 이렇게 유해 발굴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처음 많은 유해를 발굴하지는 못했지만 그 유해 발굴을 통해서 골짜기 전체가 학살지였다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고, 유해들이 아직도 많이 매장돼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죠.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1지점부터 8지점까지 모두 1km 구간에서 현재까지 1,441구의 유해가 발굴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그 차가운 땅에 묻혔던 수많은 유해가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단 2구입니다. 그중 한 구가 대전 형무소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던 4.3 희생자 고 김한옥님의 유해로 확인되며 신원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주도 내에서도 신원 확인 작업, 그리고 골령골에서 같이 병행을 한다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여져요. 유해가 많이 훼손됐지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제주 유족을 찾은 거는 지금 그 제주 형무소 희생자가 집단적으로 묻혀 있는, 다행히 그 자리에서 발굴된 유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가족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고 싶은 간절함은 대전 골령골 희생자 유족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애타게 신원이 확인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하에 묻혔을 적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6월만 놔도 비울 수가 없어서 여기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혼자 6월 모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아버지 6월이라고 손톱 조금이라도 확인이 돼서 제가 그 6월을 품에 안아보고 죽으면 그게 원이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신원 확인을 빨리 해서 가족의 품위를 돌려주는 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한 조각 뼈로 남아 돌아오기를 유족들은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의 유족이라도 한을 풀어주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22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와 4.3 유족 DNA 정보를 맞춰보는 작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성과로 2023년 대전 골령골에 이어 2024년에는 광주 형무소 옛 터에서도 4.3 희생자 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기적과 같은 소식에 높아진 기대도 잠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기의 활동 종료입니다. 진화위는 대전 골령골, 전주 코발트 광산 등 주요 학살지에 대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했고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이면 실질적인 조사가 마무리되고 11월 모든 활동이 종료됩니다. 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민원인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좀 많이 받긴 하는데 이제에서 그 진실규명 결정 통보를 받았다라고 전화를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유해를 찾아줄 수 없냐. 지금 현재 이제 그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25년에 5월경에 조사는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제가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 희망을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일단은 이관이 될 것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유전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다른 지역 유해에 대한 4.3 희생자 신원 확인 역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유가족들은 진화이 3기 활동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도해 지역에서 그 4.3 희생자의 신원 확인이 그쪽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서야 신원 확인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더 유가족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나 유해가 조금 더 이게 저희는 풍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더 많이 상해서 유전 정보를 확보할 수 없게 되면 신원 확인의 가능성도 또 더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시작했으니 쭉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족의 고령화, 유해 상태의 악화, 각종 국토 개발로 인한 추가 발굴 가능성의 상실. 시간이 흐를수록 희생자들의 이름을 되찾는 길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DNA 정보 공유에 제한을 둔 현행법으로 신원 확인 사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사 정리를 위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기구가 절실합니다. 그것을 통해 전국적인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신원 확인이 체계적으로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원 조회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야겠다 이제 싶은 거죠. 전국의 이 DNA 자료들을 확충을 해서 유가족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순 그리고 골령골 그리고 뭐 경산 코발트 모든 지역에 이렇게 이 자료들을 디베이스화해서 누구나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고요. 희생자분들의 유전자 정보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지만 저희도 저희 유가족분들은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유전자 정보를 함부로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해야 될까 혹은 또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야 될까는 굉장히 논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켜내려는 어떤 이런 노력들이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 속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 추모의 집에는 한국전쟁 전후에 학살된 후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가 임시로 안치돼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참혹하게 맞이한 죽음도 모자라 누구인지 확인조차 되지 못한 억울한 영혼들입니다. 그 원통함을 풀어주고 치유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해 신원 확인 과정은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종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못 찾았는데,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 진짜 비교하실 분들은 돌아가시잖아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잊지 않고 바르게 바라보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과 죽음에는 최소한의 예의가 있잖아요. 그것을 뭐 인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그분들의 어떤 인권이 회복되는 것, 신원 확인, 유해 발굴 이것은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 진실 규명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정말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영문도 모르게 이유도 없이 무고하게 잡혀가서 행방조차도 몰랐던 분들, 그것을 국가가, 정부가 찾아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게 국가라면 나라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4.3은 정리가 됩니다. 지금 77년이나 지금 땅속에 지금 어디선가 묻혀 있는 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 유해, 찾아드려야죠.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4.3은 완전한 해결의 길에 다가서는 겁니다. 상생의 의미가 더해져 오늘의 제주 4.3이 더욱 뜻깊습니다. 강중훈 씨는 희생자 고 강정호 씨의 유족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4.3 당시 군인이었던 작은아버지가 행방불명되고 가족이 모두 학살되며 원망 속에 힘겨운 날이 참 길었습니다. 고민 끝에 체열에 참여했고 얼마지 않아 제주공항에 묻혀있던 작은아버지의 신원이 확인되자 긴 세월 원망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4.3 추념식 때도 안 왔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서 안 왔어요. 내가 참 어렸을 때는 참 미웠어요. 왜 나하고 당신의 인연이 그런 숙부와 조카라는 인연으로 맺었는가.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다른 애들처럼 부모들 다 계시고 참 재밌게 살았을 텐데, 이게 태어나서 8살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그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야. 신원 확인이 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달라져요. 그래. 모든 사람이 나 같은 생각은 갖지는 않겠지. 감사한 마음으로 영양도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여기서 그런 생각을 좀 고쳐 먹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같이 체열, 유전검사를 기피했던 사람들께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역시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어떤 연유로 돌아가셨을지라도 그는 확인하셔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드리고, 용서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찾아서 용서받자. 그런 거를 나머지 유족에게 체열을 하지 않은 분들께도 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얼마나 좋아요.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학살의 그날 이후 돌아오지 못하는 억울한 혼백들.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한 진정한 진실과 화해와 상생은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4.3 행방불명인의 신원 확인 가능성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희생자들이 한 조각 뼈로 남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온전히 되돌려 받을 때 비로소 제주 4.3의 용서와 사죄가 시작됩니다. 함께했던 나를 입 맞추며 감사